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젊은 시절 함께하던 친구들은 이제 연락조차 드물어졌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인생이 즐겁고 풍요로워진다고. 하지만 의외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 80세 노인분이 남긴 댓글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심을 나누면 나눌수록 상처만 깊어졌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는 걸.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IQ가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친구가 적다고 합니다. 이들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일상적인 잡담은 피곤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성향이 오히려 노년의 행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은퇴한 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하는 시간.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이 가장 풍요롭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똑똑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는 이유, 지능이 높을수록 외롭고 고독하다는 똑똑한 사람들의 고독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깊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구하며 질문했을 때 부처님은 항상 내면의 고요함을 먼저 강조하셨죠.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지만 외로움은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는 반면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깊이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70대 은퇴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죠.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늘 바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런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한 70대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나 자신의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고독의 시간을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 동안 명상이나 독서, 산책 같은 활동을 한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기쁨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창밖의 새소리, 커피의 향기, 책장을 넘기는 소리.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83세의 한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 자신과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처럼
너무 많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집착으로 얽힌 관계는 오히려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다음 이야기는 더욱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채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이 스승이며 고요함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시간은 축복이 될 수도 반대로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75세 김순호 할아버님은 은퇴 후 처음 3년을 무기력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허비했지만 우연히 시작한 일기 쓰기가 인생을 바꿨다고 하셨죠. 처음엔 날씨 이야기밖에 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시절 꿈꾸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에게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걸요. 요즘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주 3회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십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인문학 강의도 들으시죠. 이제는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예요. 젊었을 때보다 더 바빠졌네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82세 박민자 할머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아침에는 베란다에서 화초를 돌보고 점심 후에는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일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어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살림하느라.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나이에 찾은 나만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알게 됐거든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자만의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70%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 중 2시간 이상을 의미 있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보내는 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규칙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3.2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고독의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만 지속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날로그적인 취미를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식물을 기르거나 책을 읽는 활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손으로 하는 활동이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면의 자유를 찾으려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3번째 이야기는 독립과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이 가치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온 세상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독립과 자립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특히 노년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립의 용기입니다. 86세의 한 할머니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도 없다는 것을.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립의 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년층 중 정서적,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분들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78세의 김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혼자 시장을 보러 가십니다. 허리가 불편하시지만 스스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고집하십니다. 자식들이 다 배달을 시켜 먹으라고 하지만 난 그게 싫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내 자존심이고 행복이에요. 독립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독립이 고립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온전히 나로 설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도 대등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3세의 박영수 할아버님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매주 복지관에서 기타를 배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는 매주 요양원에 가서 제가 배운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에요. 자립심이 강한 노년층의 공통점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 정합니다. 둘째, 작은 일이라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절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82세의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분명히 싫다고 말해요. 그게 오히려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자립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과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삶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이야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인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특별한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에 휩싸여 괴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감정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77세 김영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5년 동안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은 책의 한 구절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었다는 걸.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의 흥미로운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루 2시간 이상을 의도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보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8% 낮았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성입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3세 박명숙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너무 심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루 종일 혼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맑고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도 아침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하루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찰 노트를 써보는 것인데요. 매일 저녁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 내가 느낀 감정 하나,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우리의 고독은 더없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85세 이순라 할머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고독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건 나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거죠. 나이 들수록 더 깊이 나를 들여다보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5번째 이야기는 더욱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진정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최근 80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많은 모임에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죠. 하지만 정작 힘들 때 내 옆에 남은 건 단 2명의 친구뿐이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이 친구들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년층 중에서 2~3명의 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10명 이상의 넓은 인맥을 가진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소수의 깊은 관계가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75세 박호영 할아버님은 매주 목요일이면 40년 지기 친구와 산책을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목요일은 변함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저 함께 걸으며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시간이 제 한 주의 활력소입니다. 신뢰 관계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2세 이영화 할머님은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단점도 약점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편하네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42% 낮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질 높은 대화와 정서적 교감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8세 정미경 할머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먼저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신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세요.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니까요. 반대로 피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험담을 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2세 김철수 할아버님의 말씀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벗이죠.
부처님께서는 친구는 내 삶의 거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느끼는 특별한 외로움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의 특별한 고민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최근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IQ 130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친구 수가 더 적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런 상황에 만족한다는 점이었죠. 76세 이민호 교수님은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남들처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내 본질이었다는 걸. 똑똑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에 쉽게 지루함을 느낍니다. 날씨 이야기나 가벼운 잡담보다는 인생의 의미나 철학적인 주제로 대화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83세 김자옥 할머님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60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했어요. 책이 제일 친한 친구였죠. 사람들은 제가 외롭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전 오히려 책 속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때론 사람보다 책이 더 나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답니다. 둘째,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죠.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IQ가 높은 노년층일수록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이들은 관계의 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9세 박철수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한 사람과라도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게 더 소중해요. 그런 만남은 드물지만 그래서 더 특별하죠. 재미있는 것은 이런 성향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지적 수준이 높은 노년층이 고독을 더 잘 견디며 이를 창조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5세의 정우철 교수님은 은퇴 후에도 매일 4시간씩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탐구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것이 때로는 축복일 수 있다는 걸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별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표면적인 어울림보다 깊이 있는 고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더 큰 연결 속에서 내면의 조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깊은 사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는 과정을 통해 지적 고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7번째 이야기는 가장 특별합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놀라운 창의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고독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창의성을 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8세 김혜자 할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젊었을 땐 늘 바빴어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림 그리는 걸 미뤄왔죠. 그러다 70세가 되어서야 처음 붓을 잡았어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안에 숨어있던 예술가를 만났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 중에서 규칙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창작 활동이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82세 박수장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2시간씩 서예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글씨를 쓰다 보니 내 안의 생각들이 정리되더군요. 마치 명상하는 것처럼요.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창의적인 순간입니다. 고독 속 창의성의 특별한 점은 속도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빨라야 했지만 이제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생각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73세 이정숙 할머님은 5년째 시를 쓰고 계신데요. 하루에 한 줄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대학의 한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독한 창작 활동을 하는 노년층의 뇌는 30대의 뇌만큼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85세 최병철 할아버님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평생 회계사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목공예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용기일 뿐이죠. 76세 정미경 할머님은 매일 저녁 티타임을 가지시며 그날 있었던 일을 그림일기로 그리십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아날로그적 창작을 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느끼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고 창의성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고독은 깨달음의 원천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창의적인 통찰은 조용한 고독 속에서 비로소 발휘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 속에서 창의성을 발견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더욱 충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는 이유, 지능이 높을수록 외롭고 고독하다는 똑똑한 사람들의 고독에 대해 우리가 배운 특별한 지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고독을 통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자기 성찰의 기회이자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더욱 값진 선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독을 통해 더 깊은 통찰과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3세 김영수 할아버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은.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 자신이라는 걸, 그리고 그 어떤 대화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미처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귀중한 보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모든 해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헤매기보다 때로는 홀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게 될 때 타인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고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시간이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